유럽의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오는 3월 2일 월요일에 자국의 핵 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파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핵우산이 불안정하다고 우려하는 동맹국들에게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크롱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핵 억제력 분야에서 독립하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크롱은 유럽인들에게 프랑스인들만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미국 대신 유럽 전체를 자신들의 핵우산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영국 국방센터 RUSIA의 분석가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핵미사일이 2035년쯤이면 러시아 방어망을 돌파할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바로 지금 에마뉘엘 마크롱이 핵 분야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치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치 뉴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오는 월요일 3월 2일 자국의 핵 독트린을 갱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리가 미국의 참여 없이 동맹국들에게 공동 핵우산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 발표를 뮌헨 안보회의에서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제안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핵 보유국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잠재적인 적을 억제하기 위해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확립된 대서양 안보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러시아에 대한 접근 방식과 전통적인 동맹국들에 대한 더 강경한 입장, 예를 들어 그린란드 자치령이자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의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위협 등은 유럽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 초 뮌헨에서 열린 바로 그 안보회의에서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베를린이 프랑스와 잠재적인 유럽 핵 억제력에 대해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것이 방위와 안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 전통적으로 친미적인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해서도 현재로서는 마크롱의 제안에 신중하게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제 그 제안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초기 마크롱 시절에는 많은 제안이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크롱은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의 첫 임기 때 이미 유럽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이 필요하고 미국인들 없이, 러시아인들 없이, 중국인들 없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크롱은 미국인들이,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럽군을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마크롱의 말을 무시하며 저 프랑스인은 웃긴 제안이나 하네, 들을 가치 없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 마크롱은 핵우산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있고 영국에도 있으니 유럽 전체를 위한 자체 핵우산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미국 없이도 우리는 미국과 우호적으로 지낼 것이나 방어는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마크롱 말을 무시했지만 지금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관료들은 비공식적으로 프랑스의 핵무기가 대륙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들 중에는 비용 분담, 그리고 발사 결정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전력에 집중하는 것이 재래식 군대에 필요한 투자를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연간 약 60억 달러를 290기의 핵탄두 보유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핵무기 보유량입니다. 여기서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유럽이 진정으로 독자적으로 행동하고자 한다면 자체적인 핵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수십억 유로가 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최고의 보증인인 미국의 해구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즉, 리터는 이 아이디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나토의 핵 억제력 차원에서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에 총 약 100개의 핵폭탄을 배치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들 비핵 국가의 공군은 이른바 핵 공유 원칙에 따라 미국의 폭탄을 운반하게 됩니다. 이번 달 미국 국방부 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브뤼셀에서 동맹국들에게 워싱턴이 유럽 전역에 핵 억제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국의 무기고를 현대화하는 데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을 뿐이며 핵 억제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파리가 미국의 방어를 대체하거나 나토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관리들에 따르면 파리는 유럽인들이 프랑스의 독트린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고 무엇을 제공할 수 없는지 더 잘 이해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파리는 억제력 자금 조달이 오직 프랑스의 책임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프랑스인들은 우리는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부담을 모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입장의 핵심 요소는 언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리의 이익이 더 넓은 유럽 방위와 어디에서 교차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역할이 확대되려면 유럽이 사거리 2000km 이상의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럽이 아직 갖추지 못한 능력입니다. 전략 무기처럼 장거리 발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는 전술 핵무기의 개발은 더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계자들은 이것이 오랫동안 유럽 정부들이 지지해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우습네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인들이 자기들의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유럽 가까이에 배치하는데 유럽인들은 어이, 우리에겐 핵확산 금지 조약이 있잖아.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연합 수석 외교관 카야 칼라스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논의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합니다. 이런 논의는 우리의 대서양 동맹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만약 세상에 핵무기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크롱이 준비하고 있는 그 발표는 이미 마크롱의 핵 독트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브르타뉴에 있는 프랑스의 핵 잠수함 기지에서 마크롱은 모든 대통령 임기마다 전통적으로 하는 핵 독트린에 관한 보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독트린에 따르면 프랑스의 입장은 최소한의 규모지만 신뢰할 수 있는 핵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어떤 선제 공격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롱은 올해는 대안에 대해 조금 논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관료들은 2020년 그의 마지막 연설 이후 전략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군비 확장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핵 관련 수사가 강화된 점을 언급하면서 프랑스는 오랫동안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유럽적 차원을 가진다고 밝혀왔습니다. 즉, 프랑스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0년 에도 에마뉘엘 마크롱은 파트너들에게 전략적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했던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미 6년 전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관계자들은 교리의 한 원칙은 변하지 않으며 프랑스 대통령만이 핵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영국 분석가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핵 미사일이 2035년이면 이미 러시아 방어망을 돌파할 능력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즉, 거의 10년 후 N은 러시아가 그런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핵 미사일이 이를 뚫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상황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마크롱의 핵 독트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금전적으로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도네이션이나 유료 구독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